안녕하세요. 책먹고입니다. 책의 머릿말과 꼬릿말 중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책은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전성수, 양동일 두 분의 작가님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라이온 북스입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 교육하면 유대인 교육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교육을 설명할 때 하브루타라는 단어를 빼놓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이 대단한 건 다 아시잖아요.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고요. 아이비리그는 매년 석권하고 있고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것은 유대인 인구 비율인 0.2%의 비율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버드 입학 논술 문제가 어릴 적 식탁에서 가족과 나눈 대화보다 더 쉬웠다고 말하는 그들의 성공 뒤에는 아버지와 질문이라는 위대한 키워드가 숨어 있습니다. 보통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엄마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이 책은 아빠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또 선택했고요. 우리 아빠들의 현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질문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노하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파트별로 나눠서 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은이 작가님들 만나볼까요? 전성수 작가님은요, 서울교대를 졸업하셨고 초등학교 교사로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셨고요.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 교육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스라엘까지 다녀오셨고 신문 방송에서 워낙 하브루타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하브루타 하면 전성수 작가님을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쓰신 우리 양동일 작가님은요. 2013년도에 처음으로 하브루타를 접하셨대요. 그리고 아이들과 직접 달콤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직접 하브루타를 실천하고 계신 분이시고 하브루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도 쓰셨습니다. 오늘은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 첫 시간으로요. 프롤로그, 머릿말과 목차, 그리고 에필로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는 전성수 작가님이 쓰셨고요. 에필로그는 양동일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하버드에 합격했니? 하버드 입학 논술 문제가 아버지랑 내가 식탁에서 토론했던 내용보다도 쉬웠어. 이것이 유대인의 위력이다. 그들은 학원 같은 곳에서 사교육을 받아 아이비리그에 30%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힘은 가정에 있다. 특히 아버지와 식탁에서의 대화, 토론, 논쟁에 있다. 어려서의 대화가 커가면서 토론이 되고 점차 논쟁이 된다. 그것이 하브루타다. 유대인과 한국인은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크게 다르다. 나라로 보면 한국은 지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으로도 단연 세계 최고다. 부모의 교육열로 보아도 유대인들보다 한국인이 더 높다. 자녀들의 교육에 극성스러운 어머니를 빗댄 주이시맘이란 수거가 등장할 정도로 유대인의 교육열 역시 만만치 않지만 그들에게 기러기 아빠와 같은 문화는 없다. 교사들 역시도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다. 이렇듯 우리는 최고의 지능과 최고의 노력, 그리고 최고의 교육열을 가지고서 왜 유대인을 따라잡지 못하는 걸까? 하버드 대학교 재학생 중에 유대인은 30% 정도 차지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 중에 한국계 학생은 250에서 300명 수준으로 1% 정도에 머문다. 어렵게 들어간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도 한국계 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44%에 이른다.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 정도로 약 1,500만 명의 숫자다. 그럼에도 그들은 노벨상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우리는 어떠한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만 해도 엄청나다. 하지만 노벨상은 단 한 명이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지능과 세계 최고의 노력과 세계 최고의 교육열, 최고 수준의 교사를 가지고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우리가 유대인에게 뒤처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교육, 즉 공부 방법이다. 우리의 교육은
한마디로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의 반복이다. 그 어디를 가나 계속 듣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10년이 넘도록 선생님에게 설명을 듣는다. 학원에서도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받아 적는다. 강의실에서도 역시 교수님의 설명을 앉아서 듣는다. 세미나에서도 타인의 발표를 계속 듣기만 한다. 교실에서든 강의실에서든 세미나장에서든 거의 질문이 없다. 질문하는 것이 설명할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다 해도 교사를 귀찮게 한다는 취급을 받는다. 도서관에서는 또 어떤가? 칸막이가 있는 자리에서 혼자 앉아 책을 죽어라고 읽으면서 외운다.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외운 것을 바탕으로 시험을 본다. 시험을 보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내 모두 잊어버린다. 수능이 끝나면 책을 불태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우리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가정을 중심으로 대화와 토론을 하는 유대인 교육이 비효율적이고 한국처럼 학교와 학원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바로 인구 비례로 보아도 유대인보다 한국인이 더 좋은 대학에 많이 가고 사회적으로 더 많이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와 다른 유대인의 공부 방법, 세계 최상의 인재를 만드는 그들의 공부 방법이 바로 하브루타다.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단순화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서서히 전문화되기 시작하면 질문과 대답이 되고 대화가 된다. 거기서 더 깊어지면 토론이 되고 더 나아가 논쟁이 된다. 이런 하브루타는 뇌를 격동시켜 사고력을 기른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면서 가정 역시 화목해진다. 우리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 하브루타를 접목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일 것이다. 최고의 지능과 노력에 하브루타를 더한다면 유대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러기 아빠까지 자처한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자녀들로부터 오히려 복수를 당한다. 인성이 무너진 아이들은 부모를 살해하고 성공한 뒤 부모를 멀리한다. 특히 그런 현상은 아버지가 더하다. 요즘 가정에서 아버지의 설 자리가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존재는 외딴 섬, 그야말로 왕따 신세나 다름없다. 하브루타를 접한 지 반년 만에 이 책을 함께 쓰게 된 양동일 씨가 보여주듯이 아버지가 바뀌면 가정이 살아난다.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바로 세우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하브루타에 있다. 네, 전성수 작가님께서 써주신 머릿말을 읽어봤습니다. 이어서 목차를 볼게요. 크게 4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인재 탄생의 비밀, 유대인의 아버지. 두 번째 파트는 묻고 대답하고 논쟁하는 공부법. 세 번째 파트는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하브루타. 마지막 4번째 파트는 하브루타는 자녀 교육의 미래다. 네, 목차를 알아봤고요. 이제 에필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에필로그는 양동일 작가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브루타의 놀라운 효과. 한국의 자녀 교육에서 아빠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과연 아빠의 진정한 자리와 역할은 애초부터 있기나 한 걸까?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내가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다. 한국의 아빠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사실 오늘도 밤낮 없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의 눈으로 바라본 아빠는 어떤 모습일까? 아빠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에 퇴근한다. 도대체 아이들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다. 자녀들의 눈에 비친 아빠의 이름은 있으나 실체는 없는 투명인간이 아닐까 싶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정에 아빠의 자리가 사라졌다. 자리가 없으니 역할도 없다. 아빠의 비어버린 자리로 인해 아이들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통장에 매달 새겨지는 월급 액수가 없다면 과연 아빠의 존재감이나 느낄 수 있을까? 월급 외에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아빠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제 할 일에 바쁜 가족들에게서 이방인과 같은 심한 소외감을 느끼는 아빠들도 많다. 과연 아빠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살도록 강요한 것일까? 아빠의 소외는 비단 아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아빠의 소외와 역할의 방치가 심해지면 가족 모두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아빠가 가정으로 돌아와야 할 때다. 언론에서도 아빠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캠핑을 가는 등 다양한 활동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아빠의 역할이 반드시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뿐일까? 더 이상의 역할은 없을까? 나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았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아빠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가장 값진 의무로 생각한다. 아빠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일찍 귀가한다. 그들의 안식일인 금요일 해가 진 후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는 온전히 성경과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아이들과 대화와 토론을 즐긴다. 그것이 바로 하브루타다.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자녀 교육 방식으로 철저하게 짝을 이루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이런 방식은 가정, 학교, 직장 등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3,500년 된 전통이자 문화 코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착의 형성이다. 애착을 형성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돈만 벌어다 주는 아빠가 나중에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이유는 자녀와 애착을 형성할 시기에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하브루타는 제대로 된 애착 형성을 도와주는 최고의 방법이다. 또한 하브루타는 애착 형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녀들을 인성과 실력, 그리고 공동체의 헌신이라는 3C를 갖춘 미래의 리더로 만드는 종합인재 양성 솔루션이다. 3C는 미국에서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연방 최고위급 공무원을 뽑는 기준이다. 하브루타는 황금만능 시대에 아빠가 가정으로 돌아와 제자리를 찾고 그 역할을 다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한 하브루타가 틀림없다면 말이다. 네, 에필로그 양동일 작가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에 대한 프롤로그, 목차, 에필로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책 내용은 하나의 영상에 다 담지 않고요. 주제별로, 테마별로 좀 영상을 독립적으로 몇 개 더 추가로 만들 생각입니다. 다행히 라이온 북스에서도 책 공개에 대한 부분을 허락해 주셔서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에 대해서 맛배기를 해봤고요. 추후에 추가적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건강하시고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